자, 여러분 이제 보시면 57페이지 볼게요. 5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자까지 그리고 입안 제한 부분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입안 절차가 있겠죠. 입안 절차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기초조사입니다. 그러면 자, 57페이지 보시면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가 나오는데 그 기초조사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에 준용한다 돼 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규정을 뭐죠? 준용하면 돼요.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있잖아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일 때는 굳이 기초조사 안 해도 된다고요. 생략할 수 있다니. 그럼 도대체 경미한 사항이 뭐냐?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 63페이지 보세요. 63페이지. 63페이지를 잠시 보세요. 63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가로 4번에 협의 심의 절차 생략 나오죠. 그 밑에 보시면 심화 학습이 나오는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경미한 사항 내용인데 우와 이거 8가지인데 이거 다 봐야 돼요? 에이 그러면 여러분들 책 던지고 집에 갈 거잖아요. 다 안 봐도 돼요. 뭐만 체크해 주냐면 지금 시험 문제 나온 건 딱 하나가 출제가 됐는데 3번에 보시면 28회 시험이 나왔어요. 3번에 보시면 도시지역을 축소를 해요. 도시지역을 축소했다. 그러니까 축소를 하든 느리든 변경이 있으면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변경, 뭘 통해서? 축소를 통해서. 축소를 하든 느리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변경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느리는 것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변경을 해야죠. 변경할 때 그 늘어났으니까 기초조사를 해야죠. 그런데 이걸 축소를 하면 아니 늘여놓은 게 아니고 축소를 하는데 원래 값보다도 축소하는데 그걸 다시 기초조사를 해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목만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서 57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경우가 되고 그리고 또 기초조사를 할 때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할 때는 뭐 했냐면 토지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 있죠. 그거 2가지를 추가로 했잖아요. 같이 포함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할 때도 그 2가지를 뭐 하죠? 추가로 해야 됩니다. 포함해서 해야 돼.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환경성 검토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기초조사할 때 뭐가 하나 추가된다고요? 동그라미 2번 환경성 검토도 하도록 돼 있다는 거. 그렇죠? 그거 하나만. 시험 문제 출제는 안 됐지만 그렇게 하나 봐주세요. 근데 뭐가 나왔냐면 58페이지에 보시면 58페이지 위에 57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이런 기초조사 등 기초조사나 환경성 검토나 토지적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대요. 오 그래? 이런 항목일 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고 제시되어 있다고. 그게 어디 나오냐면 밑에 박스에 나와요. 박스에. 심화학습에서 나오죠? 박스에. 58페이지에 나옵니다. 이 박스 부분. 이 박스 알아야 되나요? 알아야 됩니다. 이 박스 어떻게 다 알아요? 알아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거 알아야 돼요? 예, 알아야 됩니다. 지금 가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나가는 거예요. 지금 책 듣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지 마세요. 말을 끝까지 들어보셔야죠.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결정하시라고요. 지금 책 듣고 나가지 마시고 지금 책 듣고 나가려고 했죠, 여러분들. 예? 지금 책 집어 던지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제 말 들어보세요. 말을 좀 끝까지 좀 들어보는 연습을 좀 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1번 보시면 박스에 1번 보시면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1번부터 뭐죠? 가번부터 뭐죠? 4번까지. 그러니까 1번 총 몇 가지냐면 7가지예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7가지라고. 이 7가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게 되면 이 7가지에 대해서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게요. 2번에 보시면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한 요건이 있죠. 이 요건도 위에 있는 기초조사 항목 7가지하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하나 더 나도 있지만 나는 필요 없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초조사와 환경성 검토는 7가지 사항일 때는 안 해도 된다고요. 생략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3번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요건이죠. 그것도 가에 보니까 1호의 감옥부터 어디까지 3호까지 언어야 돼. 그러면 1번에 나오는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요건 7가지는 공통적인 요건이네요. 즉 뭐냐면 기초조사를 생략해도 되고 환경성 검토도 생략해도 되고 그리고 토지적성 평가도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되나요? 물론 재해 취약성 분석도 4번도 생략해도 돼요. 됐나요? 그러면 그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어 놓으시면 되냐면 그 1번 기초조사 나오죠. 그 앞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뭐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생략할 수 있는 뭐죠? 공통적인 항목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가번부터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7번까지 이렇게 하는 가목부터 3호까지 좀 이상하잖아요. 가목, 3목, 내목, 니목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번부터 7번까지로 보면 이 7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기초조사, 그리고 환경성 검토, 그리고 토지 적성 평가, 그리고 취약성 분석 이걸 모두 뭐죠? 생략할 수 있는 요건들이다. 이 7가지는. 됐나요? 됐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뭐가 나왔냐면 다음 중에서 환경성 검토를 기초조사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고요. 되죠? 그래서 이 7가지 부분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기억하시면 7가지 한번 볼게요. 먼저 기초조사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첫 번째가 그러니까 기초 왜 하냐면 개발이 된 곳.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항목을 다 외울 건 아니에요. 개발이 된 곳, 개발할 필요가 없는 곳, 아예 기초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일 때는 기초조사를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이 다 돼 있어서 개발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죠? 아니 개발이 돼 있다는 얘기는 기초조사를 그 전에 미리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가번 보시면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도심지는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전에 기초조사 했겠죠. 그럼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나번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나대지는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곳인데 그 면적이 구역 면적에 하고자 하는 구역 면적에 뭐죠? 2%에 미달하는 경우. 너무 작은 경우에 나대지가 그럼 그거 때문에 기초조사를 다 해야 돼요? 그건 아니다는 얘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2% 2자만 동그라미 하시면 좀 되겠죠. 2% 이 동그라미 하세요. 이렇게 기억해요.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 안 해도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는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어요. 라는 해당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의 너비가 얼마죠? 12m 동그라미 하세요.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12m 이상 되는 도로 계획이 없다는 것은 그거를 뭐죠? 그렇게 되는 도로, 기반시설 정도를 할 정도로 개발 자체 부분을 하고자 하지 않는 그런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곳은 기본적으로 뭐죠? 기초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거는. 그렇죠? 근데 정비하고 이런 부분만 하는 거잖아요.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벌써 기초조사 있는 거 다 돼 있는 상태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에 보시면 기존의 용도지구를 뭐하고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그 용도 지구에 따른 건축 분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는 경우예요. 대체하는 거. 그러니까 기존의 용도 지구만 그냥 폐지한 거고 그 내용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틀은 다 있는 거죠. 기존 틀이 있다는 얘기는 벌써 기초조사 그런 건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그리고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을 하고자 했던 결정이 취소됐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조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공부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책임 뭔 필요 있어요. 그 얘기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4는 그 밖의 국토는 그런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기초조사 실시하는 거.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보시면 환경성 검토 실시하지 아니한 요건 이게 17에 22에 27에 나왔어요. 별표 하나 해주세요. 별표 2개. 여러분 시험 볼 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럼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한 요건은 위에 있는 기초조사 있죠. 기초조사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생략할 수 있는 7개 항목이 그대로 들어간다고요. 나는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 3입니다. 3.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위에 있는 7가지 부분은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나부터 시작해서 자까지. 자, 나부터 시작해서 자까지. 나부터 시작해서 자까지를 묶어주시고, 포인트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부분 앞쪽에다가 딱 체크하시고, 이 나부터 자까지는 어디에서만? 토지 적성 평가. 토지 적성 평가에서만, 그렇죠? 여기에서만, 토지 적성 평가에서만 생략할 수 있는 항목 요건입니다. 됐죠? 나부터 자까지는 어디에서? 토지 적성 평가. 그렇죠? 여기에서. 이 토지 적성 평가에서만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어디에서? 나부터 자까지는. 무슨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뭐냐면 나에서 자에 대한 항목들을 제시해놓고, 이걸 제시해놓고요. 어떻게 해요? 제시해놓고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 즉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는 경우 물어보면 이거는 토지 적성 평가에서 생략할 수 있는 거지 다른 데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무사하세요? 그러니까 주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토지 적성 평가하고 환경성 검토하고 이 2개 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다른 거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항목들이 많지만 다 뭐 할 거 아니니까 기다려 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도 양이 많잖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보시면 토지 적성 평가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나를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으로부터 몇 년? 5년 이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했어요. 그럼 안 해도 되잖아요. 했으니까. 이건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나 보세요. 다 보세요.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공쌍록 할 때 녹지지역만 빼고 개발이 된 상태죠. 이런 경우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경우에는 토지성 평가 안 해도 돼요. 되죠? 그 다음에 바의 법, 바도 시험 문제 나왔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토지 자체가 적정하지 않으면 개발을 하겠어요? 아니, 토지 개발을 한다는 것은 그게 활용도가 토지 자체가 입지 전형이나 이런 것들 다 분석해가지고 계획 세워서 들어갈 건데 그게 아니면 개발을 했겠냐고. 그러니까 개발 사업 하는 경우는 토지적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보고 나왔을 거니까. 그리고 4.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도시군 계획을 위반하는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한다는 것은 그 지구 단위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됐다는 얘기는 벌써 그 부분의 절차들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입지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는 아주 시험 문제 안 나왔고요. 자를 보시면 기반시설 설치하는 경우 있죠.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무슨 기반시설 설치하는 경우. 그래서 5번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이 시험 문제에서 한번 또 출제가 됐거든요. 22회, 27회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토지적성 평가 시험은 15회, 22회, 26회, 27회 4번 나왔어요. 이 항목 개별적으로 각각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가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느냐 물어보면 이거잖아요. 지금 환경성 검토나 그 다음에 기초조사 부분에 해당되는 거 있죠. 이 공통적인 부분 요소는 어디? 토지성 평가에도 들어간다고요. 공통이니까. 그렇죠? 생략하는 요건에. 그런데 기초조사하고 환경성 검토는 이 항목만 생략할 수 있는 거고 다른 항목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 토지적성 평가에서만 생략할 수 있는 이 항목 있죠. 나부터 자 부분. 이 항목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토지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게 다른 것들 해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하고 이 2개를 비교해서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포기하죠. 왜 포기해요? 아니 지금 장난치냐고. 이렇게 항목이 많은 걸 그러면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걸 지금 비교해서 기억하고 있으란 얘기냐. 그렇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러면 좀 쉽게 하게 앞자라도 띄워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뭐냐는 얘기예요. 해라는 얘기냐.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앞자 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거 많은 거 내고도 외우라는 얘기냐?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개를 확실하게 제가 구별을 해드릴게요. 제가 하는 게 뭐예요? 쉬운 공법, 양을 줄여드린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항목들이 기억이 안 나도 좋습니다. 이 항목들이 기억이 안 나도 좋습니다. 왜? 시험 문제 이 두 개를 계속 비교하는 거니까. 그리고 숫자 2m하고 12m, 2m 미달릴 때 12m 폭이 너비가 12m 이상 되는 그걸 도로 기반시설을 없는 경우, 개발자에서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이 항목을 모르더라도 이 항목만 기억하고 장난치나 지금 이 항목도 많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저를 따라서 보세요. 3번 토지적성 평가 실시 중에서 나 보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밑줄 그어주세요. 다 보세요. 쭉 와다가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밑줄 그어주세요. 라 보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밑줄 그어주세요. 마 보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밑줄 그어주세요. 바는 하지 마세요. 사 보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 밑줄 그어주세요. 전부 다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일 때예요.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항목, 기본 계획 부분이 세워진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 계획 부분에 대한 취지 상태에서 거의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항목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는 다른 거하고 다르게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위반할 때 기본 틀을 가지고 적성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됐죠? 그래서 그 말이 들어가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바에 보시면 개발 사업을 할 때는 토지 적성이 맞으니까 개발을 하겠죠. 그리고 기반시설 부분을 해나갈 때도, 기반시설 설치할 때도 뭐가 돼요? 그것에 합당하니까, 토지 적성이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뭐만 기억하시냐면 머리에 이것만 기억합니다. 토지 적성 평가 항목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이라는 글자하고, 이는 문장하고, 그리고 개발 사업, 개발 계획 아니에요. 개발 사업, 개발 계획 아니에요. 개발 사업, 그리고 기반 시설, 이 세 개 문장만 나오면,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면 전부 다 뭐예요? 토지 적성 평가에서만 생략할 수 있는 항목이 돼요. 이게 만약에 환경성 검토나 기초조사에 나온다? 그러면 이건 생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퍼펙트. 이거 정말 재수생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구별할 때 정말 힘들어요. 아, 이거 어떻게 구별하지? 아, 어떻게 하지? 미쳐요. 미쳐요, 진짜. 미친다고. 무슨 말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요. 퍼펙트. 됐어요?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에만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개발 사업, 기반 시설, 이 글자 들어오면 토지 적성 평가에서만 생략할 수 있는 경우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이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조사 부분에 있어서 시험 문제에서 나온 거 한번 볼게요. 27대 이렇게 나왔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 고르라고.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말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7가지 항목이 있었잖아요. 제가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보세요. 여기에서 뭐하고 비교해요? 토지 적성 평가와 비교해서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 개발 사업하는 경우, 이 2가지 나오면 이거는 토지 적성 평가에서만 생략할 수 있는 경우라고요. 됐나요? 그럼 나머지 부분 이거 나오는 건 답이 3개 나오는데 답은 1개는 있겠죠. 답 없음 이런 거 없잖아 지금 이게. 그럼 답은 뭐가 돼? 이것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건 2% 미달 이거 얘기했잖아. 그렇게 찾는 겁니다. 키워드 부분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이 바로 키워드를 가지고 찾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뒤에 이게 뭐냐면 기초조사 끝나고 난 뒤에 뭐죠? 주민 의견 들어야 되죠.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공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59페이지에 보시면 주민 의견 청취해서 별표 2개, 19회, 21회, 26회 3번 나왔어요. 또 나오겠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권자예요. 입안권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뭐 해야 돼요? 당연히 반영해야죠.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되는데 주민한테 이거 다 까발려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이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해당되는 것만일 때만 요청했을 때만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요청이 없다고는 없을 때는 이거 해당되지 않아요. 일때나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있죠. 경미한 사항. 그 경미한 사항은 아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봤던 거 63페이지에 가보시면 쭉 나오잖아요. 63페이지 보시면 경미한 사항 변경 나오죠. 그 부분. 그 중에 뭐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3번. 도시지역이 축소될 때 그것만 기억하시라고요. 그렇죠? 그것만. 다른 것까지 다 볼 건 힘들어요. 되죠? 그리고 다시 59페이지 넘어오셔서 보시면 그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명사 할 때는 그러지 않는다.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주민의 의견 청취는 생략하면 안 되는데 국방상의 이유, 보안상의 이유, 그리고 또 뭐죠? 아까 얘기했던 경미한 사항일 때만 생략이 가능하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절차가 쭉 나오는데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60페이지 넘겨 보시면 뭐 나와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해야 되죠. 그래서 60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서 22회, 23회 두 번 나왔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입안권자죠. 입안권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들어야 돼요. 그렇죠? 됐죠? 그런 사항에 대해 쭉 나오고 있는데 뭐 그 내용까지는 필요 없고 그리고 61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입안이 끝나면 뭐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정권자가 우리 배웠던 것 중에 하나죠. 그 결정권자가 결정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결정 절차 부분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아시죠? 협의입니다. 협의. 그래서 여러분들 62페이지 보세요. 62페이지에 뭐 나와요? 사전협의라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18회 시험에 나왔어요.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그렇죠? 시도지사는 그러니까 보시면 결정권자가 시도지사잖아요. 지금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뭐죠? 그렇죠. 협의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죠. 여기 예외적으로. 그렇죠? 국장이 만약에 뭐 한다? 우리가 결정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게 됐나요? 그럼 협의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는 건 뭐예요? 협심이죠. 당연히 심의죠. 심의. 그럼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심의에 대한 내용이 가로 3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나오고 동그라미 1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장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럼 시도지사는 지방이 되겠죠. 시도지사니까 시도가 되니까 지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뭐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돼요. 자, 그런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이 지구단위 계획 있죠.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입안을 해서 올렸을 때. 그거는 시장 군수뿐만 아니고 시장이나 군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여기서도 지구단위 계획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정할 때는 이 지구단위는 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건물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땅하고 그 건물이 세워졌을 때 전체적인 입체 부분들, 미관도 같이 보죠. 그러니까 이건 도시계획위원회뿐만 아니고 건물에 대한 건축위원회도 같이 와야 돼요. 공동으로 심의를 해야 된다고. 뭐일 때는 지구단위.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공동심의에서 시험제 19회 31일 두 번 나왔어요.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뭐한다?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렇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때 뭐 박스에 나온 거는 크게 안 보셔도 되고 63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협의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반드시 이걸 생략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어느 경우만. 원래는 생략 안 돼요. 어느 경우만 되냐 밑에 보시면 이게 가로 4번이 63페이지에 나옵니다. 가로 4번이 31회 시험에 나왔어요.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건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중앙행정기관장이 이거 국장님, 국토교토 장관님 이거 우리 부처에서 봤을 때 이거 진짜 정말 비밀 요해야 돼요. 이 국방상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요청했을 때만 도시군 관리계획의 전부나 또는 일부에 대해서 협의한다든지 심의를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요청했을 때만. 요청 없이 했을 때는 생략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걸 하나 조심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뭐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게 돼요. 됐죠? 그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결정이 된 상태가 되면 이제 결정이 됐죠. 그럼 이걸 뭐 해야 돼요? 지형 도면에다가 바로 뭐죠? 고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고시 안 하면 거기에다가 어떤 소식 듣고 뭐죠? 땅을 미리 사놓을 수도 있고 다른 건물 하나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런 게 결정되면 바로 지형 도면에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다른 건물도 지을 수도 없고 토지 구입도 제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형 도면에 고시하면 즉시 바로 뭐죠?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날 하는 게 아니고 그날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 64페이지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후의 경자 조치인데 1번 별표 3개 해주시죠. 18회, 23회, 26회, 28회 출제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출제가 되었어요. 31회까지 나왔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요.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고시하는 날, 그날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됐나요? 그러면 하나 볼게요. 문제 한번 확인할게요. 31회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을 했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을.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 나왔죠? 이건 함부로 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결정할 수 없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려고 하면 그렇죠? 시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시장 군수가 할 수 있고 관할구역 장도는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때 할 때 조심한 게 한 개 있다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걸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걸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뭐한 날, 고시한 날부터 바로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이나 기밀 지켜야 될 필요가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요청이 있을 때만. 있는데 이때만.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5번 부분이 틀린 거죠. 됐나요?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교수님 만약에 이게 지형 도면이 고시되기 전에 내가 그곳에다가 뭐죠? 사업이나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지역이 정해지면 다른 걸로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내가 그 전에 그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득권 이미 시작했던 사업이나 공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다? 인정해 주겠다. 그 인정 안 해주면 안 되죠. 안 돼? 야, 다 철거해. 이거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가로 1번. 일반적인 지역 등의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렇죠? 만약에 허가를 받든지 인가 승인 등을 받아서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줘야지. 그런데 단서조항을 하나 닫게요. 어떤 경우냐면 가로 2번. 시가와 조정구역 있죠. 우리 도심지화 되는 것은 너무 속도가 빠르고 했을 때 이쪽 구역을 묶어서 뭐죠? 조금 더디게 하기 위해서 이쪽을 개발 못하도록 딱 정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이제 시가화를 만드는 거죠. 그런 구역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다르잖아요. 이 두 가지일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별표 2개, 19회, 24회, 28회 출제가 됐어요.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이나 도시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화보호구역은 그 목적 자체 부분이 뭐냐면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업하고 뭔가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언제 끝나는지도 확인해야지만 모든 사업을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구역일 때만 예외적으로 다른 데는 그냥 무조건 하면 되는데 이 두 개 구역만 신고를 해라고요. 무조건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이 두 개 구역에 공사를 하고 있는 자들은 3월 이내에 신고해 달라고요. 아시죠?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수시, 고3도 수시 보잖아요. 수시는 언제 보는지 아세요? 수시는 3월 이내에 끝내야 돼요. 수시 부분은. 그러니까 고3 부분에 대한 교정보다 3월 이내에 수시는 그다 끝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 수시가 안 되면 뭘로 가야 돼요? 정시로 가야 돼요. 수능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시는 언제? 3월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수시는 언제? 3월 이내에 수시한다고요. 수시는 3월 이내에 신고한다는 거. 수시만. 정시 말고 수시만.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하고 시가조정구역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는 3월 이내에 뭐 한다? 신고한다는 거. 그것만.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28일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가와 조정구역, 수시는 신고해야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아니요, 신고하고 그 사업을 3월 이내에 공사나 그걸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누구한테?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요? 국장이 하는 거 아니고 국장의 친구, 누구?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이에요? 아니, 그날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그 지정 도시관리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계획은. 그렇죠? 답은 5번이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조금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65페이지 밑에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지형 도면에 고시가 나오는데 그곳은 안 보셔도 돼요. 그럼 66페이지 보시면 4번 도시군 관리계획에 정비가 나오는데 가로 1번 타당성 검토 나오죠. 18회, 23회 두 번 나왔어요. 별표 하나 해주시고 아까 설명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할 때 똑같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67페이지 보시면 나오는 거는 안 보셔도 돼요. 68페이지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의 특례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이 18회, 26회 두 번 나왔어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권자죠. 위반권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뭐 할 때, 수립할 때 우리 같이 해요. 난 너무 바빠서. 그래서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거기까지 하면 우리가 4장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마지막으로 18번 문제.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1번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민이 할 수 있는 제한사항은 용산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는, 시도지사가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돼, 안 해야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몇 년마다?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리고 반영해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함께 위반될 수 없어요? 돼요. 아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답은 4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지용도면 고시가 있은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됐나요?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렸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했던 거, 마지막 시간 했던 거 암기해야 될 사항 다시 복습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죠. 35번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준용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뭐가 있었죠?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변경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6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절차 시 기초조사 및 환경성 검토 그리고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통적인 요건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이것밖에 안 돼 2% 미달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 계획 등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입니다. 계획 부분, 개발 사업 아니에요.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 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 계획 내용의 너비가 얼마? 12m 이상 도로에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는 경우는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했어요. 안 하기로 했다고요. 그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6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절차 시 토지 적성평가만, 그렇죠? 토지평가에서만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 에서만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토지적성평가에서만이죠. 이거 빼고 아마 프린트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에서만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뭐 들어가면 돼요? 이건 5년 이내죠. 그리고 도심지에 해당되는 것 중에는 주공쌍이죠. 이거 도시관리.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도시관리 위반,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그리고 뭐죠? 기반시설. 이것만 나오면 이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절차할 때 토지 적성평가에서만 실시하지 아니하는 거라고요. 됐죠? 그 다음 38번 위반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주민 의견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 의견이 타당하도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죠. 다만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이거 아까 했던 거, 이걸 때 생략할 수 있어요.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대통령 정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돼요. 당연히. 그 다음 39번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뭐죠? 그렇죠.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돼요. 근데 국장이 만약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미리 협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협의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뭔가를 결정하려면 협의하고 심의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이 뭐하면 있을 때만, 요청이 있을 때만이에요. 그때만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도시군 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협의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절차를. 됐죠?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언제요? 그때 바로 지형도면을 고시 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가 뭐 이렇게 됐을 때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수시는 언제? 3월 이내에 얘기했죠.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하고 시가조정구역일 때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월 이내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소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마지막 부분.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위반권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뭐하죠? 그렇죠. 함께, 우리 함께 해요.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죠. 됐죠?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도시군 관리 계획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주차 부분은 용도 지역부터 시작해서 뒷부분 있죠. 그 뒷부분을 또 한번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다음 주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다음 주에는 머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정말 동영상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야, 적은 양이 아닌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